안녕하세요. 초등학교 9학년 아들 둘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먹성 좋은 아들 둘 키우며 알뜰살뜰 살림하고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알바 조금씩 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절로 기운이 나네요. 제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수술하셨거든요. 초기라 다행이긴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공포감이 있잖아요. 엄마를 잃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다만 시어머니랑은 사이가 안 좋아져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데요. 요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다시 연락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버려서 자꾸 냉랭해지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보자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제 친정엄마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실 엑기스도 항상 집에 구비하고 계시고 여행 갈 때도 소화제를 따로 들고 가셔야 마음이 편한 분이세요.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 저희 남매 키운다고 젊을 적부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 살림하고 주무시느라 수면 시간도 부족하셨고 늘 정신 똑바로 차리며 생계 꾸리고 자식들 케어하며 사셔야 했기에 신경도 예민하셨죠. 그래서인지 소화기관이 참 약하셨네요. 내시경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한의원도 자주 가서 뜸 처방, 침 처방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셨어요. 그나마 저랑 제 남동생 결혼시키고 혼자 되시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소화제를 덜 달고 사시더라고요. 저도 철들어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니 남편 잃고 여자 혼자 애들 뒷바라지하며 생계 유지하는 삶이 꽤나 고되셨겠다 싶어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엄마는 결혼에 애 키우며 살림하는 제가 더 힘들 것이라며 한 달에 2번씩 반찬 바리바리 싸서 택배 보내주시고 명절에 친정 내려가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셨죠. 별로 좋지도 않은 몸 상태로 말이죠. 반면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며느리 시키는 분이셨고요. 이게 전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같이 세심하고 배려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친정엄마는 딸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차이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실 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친정엄마는 저에게 반찬을 주시는 분인가 하면 제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에게 반찬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며느리가 해주는 반찬 먹으며 살고 싶다. 한 달에 한 번 시댁 내려올 때마다 반찬 싸가지고 오너라.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고요.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마음 편히 몸 편히 쓰고 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제가 회사 관두자마자 반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와이프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반찬을 만드냐고 화를 내서 중재를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그걸 시작으로 저에게 시자짓을 본격적으로 하셨네요. 애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집에서 놀면서 애들 건강도 하나 못 챙기냐?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내 소중한 손자들 아프면 네가 혼나야 한다. 라며 전화기 넘어 언성을 높이셔서 가뜩이나 애들 아파 병간호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더 서럽게 만드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하셔서는 대뜸 2박 3일 자고 가신다고 하실 때도 많았어요. 제가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해도 나름대로 약속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집에서 노는 애가 뭔 약속을 나간다는 거야? 그럼 시애미가 왔는데 날 두고 나가겠다는 거냐? 미루면 되잖아. 라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때 10년 만에 귀국한 친구와 겨우 짬내어 점심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못 보고 다시 외국 보냈고요. 어머님은 그 정도로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분이셨죠. 아버님은 무뚝뚝하시긴 해도 저에게 상처 주는 언행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참 저를 힘들게 하셨네요. 명절에는 더 했고요. 종갓집도 아닌데 며느리 새로 들어왔다고 음식 가짓수를 엄청 늘려놓으셔서 어머님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명절 음식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 명절 지나고 나면 기름 냄새가 물려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한다고 어머님이 없던 제사를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음식 저 다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허리 아프다며 안방에 누워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 저 돕는다고 제사 준비를 같이 했는데 부엌에서 아들 소리 나는 게 거슬리셨나 봐요. 문을 확 열고 나오셔서는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꼴값을 떠는구나.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 시키지 마라. 전업주부면 전업답게 행동해. 며느리 노릇도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하다고 대들었지만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네요. 그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니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본인 본가 가는 걸 꺼려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대놓고 엄마인 저를 무시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시댁 꼭 갔었는데 점점 발길이 뜸해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멋모르는 새댁때야 시어머니가 마냥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시어머니라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 자주 왕래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저 상처받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냉혈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댁 자주 안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애가 닳고 약이 오르셨는지 전화로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셨습니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아프다 소리 하시고 집에 뭐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시댁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댁 가서 어머님을 살펴보면 그냥 꾀병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니 안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강제로 모시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평균 나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 못했고요. 열이 난다, 손가락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등 전부 가보면 거짓말이었고 뭐가 망가졌다는 것도 어머님이 전선 빼놓고 딴소리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 친정엄마를 엄청 질투하셨습니다. 가끔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은 꼭 친정엄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게 걱정이나 안부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해드렸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생신을 알고 계십니다. 달력에 항상 적어 놓으세요. 생신 축하한다고 문자 한 통 넣으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세요. 이유는 제가 친정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는지 잊지 않고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지나고 시댁에 가게 되면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이번 엄마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번에 필요하신 거 없다고 하셔서 현금 드렸어요. 얼마나 해드렸는데?
20만 원이요. 뭐? 20만 원이나 해드려? 너무 많이 해드린 것 아니냐? 그 말에 제가 황당하다는 듯 어머님께도 저희가 생신 때 20만 원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이 당황하며 아, 그랬냐?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해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되거든.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해서 그럼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도 생신 때 더 적게 드려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 나쁘신 듯 저더러 말끝마다 말대꾸 한다고 혼내시더군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기 시작하는 며느리였고 더는 어머님의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았어요. 시댁도 잘 가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은 은근히 제 눈치를 보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자짓은 열정 넘치게 하시더군요. 아무튼 친정엄마 생신 때 돈 해드리면 많이 넣었다는 식으로 눈치 주시고 옷을 해드렸다고 하면 왜 본인은 안 해주냐며 삐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옷이랑 스카프 같은 걸 사드려도 어머님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하시며 고모님들 드리거나 장롱에 처박아 두시거든요. 그래놓고는 제가 친정엄마한테 의류해드렸다고 하면 그렇게 질투나 안달이셨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연 끊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친정엄마의 암 선고 직후였습니다. 제 친정엄마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독 건강검진 중 위와 장 내시경은 신경 써서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날도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이었는데 엄마 모시고 병원 갔던 남동생이 저에게 근심 어린 목소리로 엄마 위 내시경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걱정은 했지만 별건 아니겠지 애써 생각했습니다만 역시나 암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어요. 아빠도 일찍 잃었는데 엄마마저 벌써 보내게 되려나 싶어 엄청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위암 초기라 수술이 가능했고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남편이 시댁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친정엄마 괜찮으시냐 묻더군요. 그래도 초기라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시길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전에 어머님이 이어 이러시더라고요. 안 싸돈 나이가 올해 몇이나 되셨더라? 68이세요. 맞다. 나보다 3살 더 많으시지? 그래, 병날 때도 되셨지. 남편 없이 혼자서 그 개고생을 해가며 사셨으니. 그 말에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더군요. 병날 때도 됐다뇨? 그리고 개고생이라는 말은 너무 하시네요. 친정엄마가 힘들게 사신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비하하실 엄마 인생이 아니에요. 저도 엄마 때문에 많이 날카로워진 상태라 시어머니 말에 더 날서서 반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병이 나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딸인 네가 더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까지 삐딱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니? 네 계좌로 100만 원 넣었다. 엄마 수술비에 보태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돈 100만 원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한테 그 돈 다시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께 여쭤보니 사돈댁에서 걱정 어린 안부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시아버지가 전화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문자도 한 통 없으셨고요.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나빴다 시위라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짜증이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안 하실 수가 있나 싶어 없던 정이 더 떨어지더군요. 아버님도 생전 제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아마 어머님이 시켜서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는 수술 잘 끝내셨어요. 남동생이랑 저랑 번갈아가며 돌봐드리다가
퇴원하고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해도 수술 부위 케어며 죽 해드리는 것 때문에 좀 봐드려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수술 잘 되셨냐? 네, 다음 주부터 죽 말고 일반식 드리려고요. 그래,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우리 아들네 집에 계시다면서? 우리 아들네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며 굳이 눈치를 더 주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대충 전화 끊으려니 어머님이 안싸돈이 집에 가겠단 말씀은 안 하셔? 마당 있는 집에서 사시던 분이라 아파트가 불편할 텐데. 그리고 내 주변에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한 달 만에 정상생활 하시더라. 오히려 움직여야 빨리 나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문제의 이마를 덧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 얼마 못 가 죽었어.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더라고. 그 양반 나이 70이 다 되어 그렇게 갔으니 안싸돈이랑 비슷하네. 그래,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수술도 잘 안 먹혀. 그래도 뭐 나이 70이면 살 만큼 산 거지. 혹시 예후가 안 좋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암이 괜히 암이겠니?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살 만큼 살았다뇨. 이제 갓 수술해서 회복 중인 제 친정엄마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재발해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굳이 꺼내시는데요? 아니,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냥 말한 거지. 너는 참외가 삐딱해서 문제야.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지 않니?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아봤자 자식들만 고생이야. 너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며 자기도 안싸돈이 걱정되니 100만 원이나 넣어준 거라며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그 돈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시더군요. 내가 뭘 그리 잘못 말했다고 그러냐? 원래 그 정도 살았으면 다 여기저기 아파서 수술도 하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것도 사실이고 살 만큼 살았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말이냐? 자식이 부모 아프고 죽는 것에 너무 슬퍼해도 안 좋아. 그 말에 제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도 좀 있으면 70 다 되시네요. 살 만큼 사실 나이 되실 테니 몇 년 뒤에 돌아가셔도 슬퍼하지 않을게요. 아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울부짖으며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다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신다고 반격했죠. 앞으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참지 않고 퍼부어 버리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흐느끼며 전화 끊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다고 오바해서 말했더라고요. 저는 한치의 거짓말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뵈러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점 이해 못하면 이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말 할 것 없이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가서 뒤집어 엎고 왔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엄청 상처받았으니 남편 된 도리로 본인도 이제 엄마 못 보고 살 것 같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뒤집어져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찾아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시어머니랑 절연하고 사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남편만 명절에 애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몇 년 살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머님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 며느리가 이제와 아쉬우신 건지도요. 상처 준 며느리 마음의 문 열리려면 멀었으니 전화하실수록 반감만 든다고 말했더니 한동안 또 안 하시네요.
저도 좀 유교적이고 예의 차리는 편이라 어른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정이 뚝 떨어져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자꾸 전화 오는 것도 짜증이 나고요. 그러게 며느리 있을 때 잘하시지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되바라진 며느리도 아니고 그래도 착실하게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꽤 순종적인 며느리였는데 뭐 얼마나 기강을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진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친정엄마는 1년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 받으십니다. 그래도 항상 세심히 살펴보고 들여다보며 잘 케어해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께도 충분히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다 자업자득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맘카페에 양가 부모님들 환갑에 관한 고민과 질문이 올라올 때면 5년 전쯤 남편과 있었던 어이없고 짜증나는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여우 같은 면에 질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세요? 결혼 전엔 남편이 돈 가지고 세세히 파고들 때마다 그게 경제관념 있어 보여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단점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 부모님만 챙기려 하는 약간의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제가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느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 그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 둘 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지만 근무지는 다릅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양가 부모님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십니다. 저희 친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아서 그렇지 시댁도 쪼들리는 형편은 아닙니다. 나름의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이라 성인된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해주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있으신 시부모님 들이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역시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치만 저희 부모님은 요즘같이 집으로 고생하는 시기에 부모가 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결혼할 때 꼭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어 한번 파혼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는데 예비시댁에서 돈 한 푼 안 해줄 수가 있냐며 엄마가 좀 언짢아 하셨거든요. 엄마는 저 시집 갈 때 보태주려고 5천만 원 넘게 적금 들고 계셔서 그걸 절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쓰든 안 쓰든 갖고 있으라며 저를 주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친정에서 5천 받은 걸 알고 본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저는 사실 시댁에서 그 돈 다시 친정 부모님 드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성인 되고 나서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자꾸 도와주면 자식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며느리 쪽에서 돈 해온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조금 궁금했는데 의외로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돈 되실 쪽에서 그렇게 간절히 딸한테 돈을 주고 싶다 하시는데 뭐 어쩌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부모님이 자존심 세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돈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시댁도 은근히 아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성의가 있는데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둥, 어른이 주시면 군말 않고 받아야 한다는 둥, 이 말 저 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저 둘 다 반반 정도 비용 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 예단 문제로 또 한 번 살짝 시끄러워질 뻔했네요. 남편이 자기는 허례허식이 너무 돈 아깝고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그냥 웨딩링만 맞추고 다른 건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식 올리기 한 달 전 진지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뭐 안 드릴 거야?
어? 어떤 거? 아니,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부모님한테 예단비도 드리고 이불이랑 반상기 같은 것도 드리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가 허례허식 싫다면서 그래서 다 생략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왜? 어머님이 그런 거 해오라고 하셔?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 생략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가 그럼 어머님도 나한테 예물을 해주셔야 하니까 같이 종로 가는 날짜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하면서 묻더군요. 우리 집에서도 해줘야 돼?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남자가 집 해올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린 반반하는데 왜 나만 예비시댁에 뭘 드려야 돼? 그리고 예물 예단 기본은 하자며. 그럼 서로 주고받아야지. 뭘 일방적으로 너네 집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간단하게라도 드리자 이거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들이고. 웃긴다. 할 거면 공평하게 주고받아야지. 뭘 너네 집만 받는다고 그래?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이 급꼬리를 내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긴 했지만 그 찝찝함이 참 오래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수월했습니다. 가끔 엄청 짜증날 때가 있긴 했지만 보통은 사이 좋았어요. 그러다 결혼 초에 한 번 약간의 언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양가 용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본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며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 어떻냐고 하길래 제가 굳이 벌써 드려야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부가 어느 정도 도리는 하는 게 맞다고 우기더군요. 그래? 알겠어. 그럼 양가 20만 원씩 총 40만 원 앞으로 빼서 저축하는 걸로 해.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처갓집에도 돈을 드린다고? 왜? 왜냐니? 시댁에 돈 드리면 당연히 친정에도 드려야지. 그럼 여보 집에만 돈 드리려고 했어?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 많으시니까. 부모님이 돈 많은 거랑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여보가 여보 입으로 그랬잖아. 시부모님 여유 없어서 돈 드리고 싶은 거 아니라면서. 그 말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양가에 돈 드리는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더 물고 늘어지자니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니 남편 얼굴이 시뻘게 지더군요.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이런 약삭 빠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붙이고 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다른 좋은 면들도 많았어요. 가끔 쎄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정적이라 딴짓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고 허투루 돈 쓰는 걸 남편 본인부터가 싫어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취미도 없고 장 보는 것도 다 남편이 해서 제가 편했어요. 그렇게 아이 하나 낳아 잘 키우며 집도 넓혀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시댁과 친정에서의 지원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시댁은 여전히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지 애 태어났을 때 배내 쪼구리, 100일 때 내복, 돌 때 돌반지 하나 주신 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 생일이랑 어린이날에 완벽히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3일 뒤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갖고 싶은 걸 콕 집어 저희에게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 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버이날은 하늘같이 챙기라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마인드가 좀 효도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마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 세뇌 당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불평, 불만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았고 부모님이 하늘인 줄 알더라고요. 물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부모님인 건 맞지만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굉장히 쿨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지로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식에게 다 퍼줘야 한다는 생각이셨고요.
자식들한테 뭐 바라는 건 일절 없으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먼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의 요구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집마다 가치관도 풍습도 다르니 이해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돈도 애정의 표시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 애 낳았다고 산후조리원 계약비도 다 내주시고 아이 낳고 나서 유모차 사라, 침대 사라, 뭐 해라 하며 아이 어린이집 가기도 전부터 도합 거의 1,000만 원은 해주셨네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시댁은 원래 돈 안 주고 친정은 원래 퍼주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듯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한테 20만 원짜리 킥보드를 사주셔도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그러면 내가 알아봐서 좀 싼 걸로 살 텐데. 라며 떨떠름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친정에 다시 돌려드리고 반품하게 하겠다고 하니 펄쩍 뛰며 돈 아깝게 왜 그러냐 하더군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항상 짜증이 났어요. 시댁은 어버이날마다 전자레인지 망가졌으니 사줘라. 현금으로 50만 원 정도 줘라. 이런 식으로 딱 꼬집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드렸죠. 친정도 그 정도 가격에 맞춰 선물해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은근히 말리더군요. 이런 색은 장인어른이 싫어하신다. 이거는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거다. 오만 핑계를 다 대며 결국은 20만 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게 남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승질을 내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도 화를 자주 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화내면 남편도 가만히 있는 편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는 걸 수도요. 아무튼 살면 살수록 남편이 은근히 자기 집을 더 챙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큰 싸움은 없었는데 5년 전 대판 싸우고 이혼하겠다 난리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저희가 동갑이다 보니 시부모님 역시 나이대가 비슷하세요. 특이하게도 저희 양가는 어머님들이 연상이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보다 1살 더 많으시고요. 아이가 4살 될 무렵 시어머니와 한갑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며느리다 보니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식집 예약해서 같이 식사하고 용돈 100만 원 정도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해외여행 가신 적이 없어서 늘 내가 마음에 걸렸어. 아빠는 출장 때문에 동남아는 몇 번 다녀오셨고 나도 신혼여행 때 유럽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비행기도 제대로 타보신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여행을 좀 모시고 갔다 오고 싶어. 그 말 들으니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럼 남편더러 알아서 여행 계획을 짜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신이 나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매일같이 밤마다 노트북 붙잡고 계획을 짜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와이 가는 거 어때? 우리는 애도 있으니까 애까지 데리고 해외여행 가기에는 하와이가 딱이래. 우리 가족 셋이랑 아빠 엄마 모시고 가자. 괜찮은 생각 같아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500만 원 얘기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 눈치 보며 말하더군요. 있잖아, 내 동생이 얘기 듣고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 동생네도 같이 가면 안 돼? 아가씨? 아가씨네 가족 전부? 그래 뭐 나쁘지 않지. 형 누나들 있으면 우리 애기도 좋아할 테니까. 당연히 여행 비용은 신혼애가 따로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항공권과 리조트비를 저희가 냈으니 신혼애가 거기 가서 식비라도 내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신우 본인 어머니 한갑인데 뭐라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어머님 환갑에 맞춰 부지런히 여권 챙겨드리고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예약할 거 다 하고 계획도 다 짜놨다고 하더군요. 보나마나 본인이 알아서 잘 찾아보고 알뜰하게 할인받을 거 다 받아서 좋은 대로 계약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했어요. 남편은 원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 안심도 되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신우 가족들하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티켓을 보니 비즈니스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돈 아깝다면서 이코노미로 좌석을 끊었거든요. 그때 열 몇 시간 비행하느라 허리 아파 죽을 뻔했는데 남편은 그게 합리적이라며 참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엄마 환갑여행 때는 시부모님 포함 저희 가족과 신우까지 전부 비즈니스길래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도 뭐 할인 같은 거 받고 가성비 있게 계약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탈 생각을 했냐고 하니 남편이 엄마 아빠 모시고 갈 건데 당연히 편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해서 리조트에 갔는데 엄청 호화롭더라고요. 뒤늦게 찾아보니 스파 서비스로 유명해 가격대가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랍스터에 각종 해산물에 현지 고급 음식점들로만 루트를 짰더군요. 중간에 남편에게 물었죠. 아니, 경비 500만 원에 이 정도가 가능해? 비행기도 비즈니스에 리조트도 고급이던데 식사도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야? 아가씨네랑 같이 부담하기로 한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며 한국 가서 정리해서 얘기해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믿고 일단 하와이에서의 4박 5일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경비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희가 신혼의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대요. 제가 펄쩍 뛰며 그런 게 어딨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신혼애가 돈이 없어서 오빠로서 좀 도와줬대요. 그래서 총 얼마 썼냐고 물으니 900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환갑에 1000만 원 가까이 쓴 게 말이 돼? 애초에 500만 원 정도로 나랑 정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언제 또 해외여행 갈지도 모르고 이럴 때 돈 아끼는 건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아가씨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아니, 아가씨도 웃긴다. 나한테 고맙단 얘기 한 번 안 했어. 나한테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한 거면 여보한테도 한 거지.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인생에 평생 한 번의 환갑인데 이 정도도 못 해드려? 내가 평소에 돈 펑펑 쓴 거 봤어? 내가 조금 더 아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응? 남편은 그렇게 이빨린 소리를 해가며 저를 달랬고 본인이 용돈을 더 아끼겠다며 저더러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엄마 생신 때는 발리라도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항공권 알아보고 여기저기 계획 짜는 걸 유심히 보더니 자꾸 옆에서 훈수 두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더 싸고 저건 할인권 적용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한두 달 뒤에 가는 건 어때? 지금 성수기라 비싸거든. 2달 뒤면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텐데. 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왜 우리 엄마 환갑 때는 돈 아끼려고 머리 쓰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고 싶을 뿐이라더군요. 그런데 막상 친정엄마가 해외여행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해외 음식도 입맛에 잘 안 맞는다 하시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전화를 뺏어들더니 장모님, 제가 강원도에 기가 막힌 리조트를 하나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해외 뺨치게 풍경도 좋고 서비스도 기가 막히대요. 거기 가시죠. 라고 적극 추천하더군요. 그거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강원도를 좋아하셔서 흔쾌히 알겠다 하시더군요. 속은 쓰렸지만 그렇게 친정엄마 환갑은 강원도로 정했네요. 대신 정말 고급스러운 리조트로 평수 큰 걸로 해서 부모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예약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친정엄마 환갑쯤 남편 부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랑 아이 그리고 부모님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데
남편이 잘 다녀오라며 본인이 식당 리스트를 짜놨으니 여기로 가면 된다고 계획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찔러놓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리조트 도착해서 체크인 했는데 평수가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분명 60평대로 예약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묵는 곳은 40평대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대로 40평대로 바꾼 거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방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1박에 70만 원이 넘는 80평짜리 복층 초호화 스위트로요. 친정엄마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말렸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짜준 식당 리스트들을 뒤늦게 확인했더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급 한정식 위주로 적어놨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지락 칼국수집, 올갱이 국수집 이런 것만 죄다 적어놨더라고요. 한 끼에 인당 몇천 원 하는 그런 식당이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분노의 검색으로 최고의 셰프가 계신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비싼 해산물 요리도 먹고 인당 6만 원 넘는 한정식 집도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2박 3일 묵을 예정이었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하루 더 휴가 내 총 3박 했네요. 그렇게 4일 동안 먹고 자고 쓴 돈이 거의 400만 원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공동 계좌에서 돈 인출해서 500만 원을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너무 과하다며 저에게 손살에 치며 안 받으려 하셨지만 사위가 드리라고 한 거라며 막무가내 엄마 가방에 찔러 넣었죠. 그때 마침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시며 이서방,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해줘서 내가 너무 호강했네. 밥도 어찌나 고급스러운 데만 알려줬는지. 그리고 용돈을 500만 원이나 챙겨줬어. 내가 받아도 너무 미안하네. 아무튼 환갑 챙겨줘서 고맙네. 라고 하니 전화기 너머 남편이 당황한 듯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인사하고 저는 아이와 집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여보, 카드 내역서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뭔가 좀 잘못되었더라. 나는 분명히 60평대로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40평대로 2박 해놨더라? 잘못 예약해둔 것 같아서 내가 룸 업그레이드 했어. 뭐 잘못됐어? 그러자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 하더군요. 아니, 그게 너무 넓으면 우리 애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40평대면 딱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놀러 가는 건데 크면 클수록 좋지. 그리고 식당 짜놓은 것도 너무 자기 입맛대로 해놨더라. 우리 엄마 환갑인데 올갱이 국수가 뭐야? 아니, 거기 지역 유명한 음식을 먹어야 여행 온 기분이 나지. 그냥 여행도 아니고 환갑인데 말도 안 되지. 자기 어머님 환갑 때는 하와이에서 초호화 랍스터 먹은 거 기억 안 나? 제가 따져 물으니 남편이 눈을 굴리며 딴청 부리더군요. 해도 너무하더라. 내가 웬만하면 무난하게 다 넘어가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엄마 환갑에도 돈 아끼려고 머리 쓴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니네 엄마만 엄마냐? 우리 엄마도 엄마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는 오기로 돈을 더 썼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며 무슨 이런 일로 이혼하냐며 저를 달래더군요. 늘 무덤덤하게 살아온 제가 이 정도로 화내며 이혼 얘기를 하니 남편도 기겁했는지 나중에는 싹싹 빌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시댁만 챙기려고 수쓰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정이 후두둑 떨어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아? 좋게 넘어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너네 집만 챙기고 싶으면 이혼하고 너 혼자 실컷 챙겨. 그랬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며 진정 좀 하라더군요. 자기는 끝까지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 거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저 바로 애 데리고 집 나갔습니다. 친정에 가려다가 근처 레지던스에 묵으며 남편한테 이혼 협의서 작성해 놓으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3일 뒤에 엉엉 울면서 전화 오더군요.
다신 안 그럴 테니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돈 쓸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시부모님 챙길 때도 제 눈치 엄청 보더군요. 이렇게까진 안 해도 됐었는데 솔직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입속 챙기는 건 좋긴 한데 처가 무시하고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건 이기적인 거죠. 아무튼 그 일이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날 이후로 저 볼 때마다 어려워하시고 어버이날에 뭐 사달란 얘기도 안 하시네요. 남편 행동은 쭉 예의주시하는 중이에요. 그러게 적당히 좀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꼭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는 것 같더라고요.